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제주도입니다. 오랜만에 하는 호텔메이트, 그러니까 룸메이트가 룸에서 메이크업하는 트루인데 호텔메이트는 호텔에서 메이크업하는 트루, 그런 것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룸메이트라는 코너명도 트루버님이 지어주신 거예요. 그게 벌써 한 7, 8년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메이크업 하는데 아주 이렇게 블러셔가 또 반짝반짝, 블러셔 대란 아니겠습니까? 과정도 너무너무 재밌었고 제주도 얘기도 하고 본의 아니게 브러쉬 하울까지 하게 된 그런 사연, 바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빵! 다 식었어요. 한율 쑥패드. 뷰티 유튜브 촬영할 때는 이렇게 밑에서 해야 자연스러운데 굳이 얼굴 앞에 들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보여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결을 좀 만져주고. 지금 마이크가 되게 가까워요. 옛날에 이런 소리 엄청 가까이에 담고 했는데 아주 보들보들합니다. 이제 눈썹 칼로 털들을 밀어줘야 돼요. 아니 이거를 또 레이저 제모를 하면 되는데 뭔지 알죠? 귀찮아. 그리고 또 인중을 제가 가정용 레이저 제모기로 해봤거든요. 세계 최초로 발명됐을 때 그때 샀어요. 한국 최초이려나? 아무튼 유튜브 하기 전에 샀거든요. 너무 아프더라고요. 여기 신경이 많으니까.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인중을 할 생각을 아예 하지를 않아요. 이런 눈썹 털은 요런데 이렇게 패드에다가 이렇게 닦아주고, 얼굴에 또 털들이 남아있잖아요. 그거는 다시 한번 부자연스럽게 얼굴 앞에 제품을 들고 다시 한번 닦아요. 인중. 이제 깨끗해졌다. 모유수유 중이잖아요. 근데 원래 모유수유 하면 생리를 안 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애 낳고 2달 만에 생리를 했어요. 근데 이번 달 할 때가 지났는데 안 한다? 임신 아니고요. 혹시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달에 한 건 뭐지? 아직 자궁이 제대로 돌아오지 않았겠죠? 두들기면서 약간 말려주는 거예요. 자, 이제 스킨케어 해야지. 오늘은 좀 많이 바를 거예요. 시페룰린. 하나, 둘, 셋, 넷. 얘는 많이 안 해도 되고. 이렇게. 근데 4방울만 해도 얘가 기름기가 있어가지고 얼굴에 이렇게 충분합니다. 그 얘를 바르면 저녁에 얼굴이 좀 간질간질 하거든요. 그 느낌이 좋아. 그리고 아무래도 질감이 이렇게 손에 남았을 때는 좀 이렇게 끈적한 느낌이 있어요. 조금 보들보들해지라고 에스트라의 세라히알 앰플. 이거는 수분 앰플. 많이 말고 조금만. 근데 이렇게 손짓이 엄청 중요해요. 그냥 우다다닥 바르는 거하고 메이크업 먹을 때 차이도 있고, 이게 습관이 들여져야 좀 피부를 관리하는 손습관이어가지고, 이 습관이 들었다는 것 자체가 내 피부를 좀 돌보겠다는 그게 내재된 거라고나 할까? 나한테 이래저래 조금이라도 신경 써주는 거는 좋은 것 같다. 이게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드는 생각이에요. 그러면은 남을 쳐다보는 그런 시선도 점점 더 차단돼요. 20대 때는 확실히 좀 남을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이거 레티놀, 이니스프리. 이거 진짜 잘 쓴다. 3통째인가? 그래요. 근데 그 나이 때는 남한테 많이 시선이 갈 수밖에 없는 나이인 것 같기도 해요. 20대 때 내 일을 찾으면서 내 일에 바빠지면은 남한테 막 시선이 갔던 게 그게 신경이 덜 쓰이는 것 같아요. 내가 너무 바쁘니까. 결국에 내가 좀 바쁘고 나를 살펴보고 나한테 집중하는 그런 시각들이 생겨야 남하고 비교하고 이런 것도 좀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나를 가꾸는 건 중요하다니까요. 그게 막 겉멋이 들어가지고 허세를 부리고 그런 거랑은 좀 다른 느낌이에요. 크림 바르면서. 그리고 또 좀 허세를 부리더라도 그게 뭐 내 주머니 사정에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면 난 그것도 멋인 것 같아요. 원래 멋은 좀 어느 정도 허세 아닙니까? 과하냐 안 과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여기에다 크림 스킨을 한 톨 섞을 거예요. 그 멋 이런 게 어느 정도 나한테 적당한지를 판단하는 게 어렵잖아요. 근데 그거는 한 30대 되면 아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정도 돈은 나한테 써도 돼.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멋 부리는데. 아니면 뭐 피부 관리하고 이런 데 돈 쓰면서도 내가 이걸 나한테 써도 되나 막 이런 생각, 고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정도는 할부해서 써도 괜찮은 것 같아. 막 이런 기준 잡는 거. 30대 때는 좀 알게 되는 것 같더라. 물론 뭐 30대 때도 잘 모르겠어요 하는데, 그러면서도 20대 때보다는 다들 더 안다니까요. 진짜 칼같이 정답 명확하게 알겠어, 이것까지는 아닐 수 있다는 거. 아는 듯 모르는 듯 아는 거지. 이제 이렇게 하고 제가 머리를 좀 말리고 올 거예요. 이제 우리가 아주 계획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머리를 말리면 얼굴이 좀 마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머리를 말려보고 얼굴에 좀 촉촉함 정도를 보고 그 다음 단계로 갈 것이다 이거죠. 아주 계획적이야. 지금 요새 머리가 좀 날아가고 있거든요. 출산 후 100일부터는 머리가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빗으로 뽕을 띄웠어요. 제가 머리숱이 되게 없어요. 10대 때부터 20대 막 외모에 관심이 많을 때는 나는 왜 머리숱이 없을까? 되게 막 슬프고 막 그래요. 근데 나이 좀 먹잖아요.
나는 원래 좀 없어. 이러면서 그냥 살게 돼요. 근데 하도 막 쫀쫀하게 쌓아가지고 좀 괜찮거든요. 그냥 크림 더 안 바르고 바로 선크림 갈게요. C 페룰릭이 비타민C 들어간 것도 그렇고 요 레티놀 들어간 것도 그렇고 낮에는 꼭 선크림을 발라주셔야 됩니다. 선크림 바르면 괜찮아요. 근데 이게 햇빛하고 반응을 해가지고 좀 민감해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안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하기엔 이 C 페룰릭의 효능과 레티놀의 효능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사람마다 좀 선택? 항산화, 이게 짱. 항산화가 뭐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산화가 노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왜 몸에도 노화를 일으키는 게 활성산소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좀 막아주는 게 항산화. 이 선크림이 유기자차인데 확실히 유기자차가 사용감이 좋긴 좋아요. 물론 또 기름기 있어가지고 싫어하시는 분들 계시긴 하지만 그래도 메이크업 베이스 기능도 하면서 매끈하게 피부를 만들어주죠. 그리고 선크림 바르면 얼굴에 뭐 난다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저도 그래요. 턱은 안 발라요. 사실 토너 베이스 새로 써보려고 정샘물 거를 갖고 와봤거든요. 스킨 세팅 글로잉 베이스. 조금 글로시한 베이스로 살짝 깔아주면 효과가 분명히 있어요. 펄감이 있구나. 이런 것도 턱에 좀 바르잖아요. 뭐가 난다. 와, 이거 광채 봐. 이거는 펄이 들어있어서 올라오는 광채다. 피부 좋으신 분들은 이거 더 예쁠 것 같다. 고쿠션 글로우. 발렌티노는 고쿠션 글로우가 아니라 고쿠션이 더 메인 제품이긴 하거든요. 고쿠션과 고쿠션 글로우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게 아주 내 뱃살 같아요. 제가 이번에 열흘을 제주살이 좀 하려고 온 거거든요. 한 2년 전쯤에 제주살이 한 달을 하면서 실패했던 경험이 있잖아요. 너무너무 힘들었었던. 그때 왜 그랬냐면 그냥 제주도에서 살 게 아니라 일을 하면서 살 거였는데 숙소를 거기에 맞지 않게 좀 구해가지고 중도 포기를 하고 돌아왔었던 거였거든요. 갖고 이번에는 숙소비를 좀 아끼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좀 좋네요. 코에도 조금만 바를게요. 레이어드를 쿠션을 좀 더 해줄 거라 가지고. 얘가 촉촉이면서도 밀착이 참 잘 되고 커버도 괜찮고 그리고 이렇게 모공이 좀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막 이걸로 많이 터치하면은 여기가 두꺼워져서 안 예뻐요. 그래서 모공을 못 채우더라도 그냥 저는 일단 넘어갑니다. 또 어리고 이럴 때는 서울에 막 핫한데 이런 데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막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또 사는 게 바쁘고 집순이인 사람들은 그런 핫한 데에 가서 밥을 잘 못 사 먹어요. 그런 데도 친구가 있어야 사 먹는 거랍니다. 그래서 서울에 핫한 데를 가서 못 먹는데 제주에 있으니까 오히려 외출이 쉬워지는 거예요. 그냥 왠지 나가야 될 것만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근데 여러분, 소름. 나 브러쉬를 안 갖고 왔어요. 브러쉬 사왔습니다. 갑자기 브러쉬 하울이 되겠어요. 사오는 동안 해가 다 없어졌어요. 갖고 카메라 밝기를 조금 높이긴 했지만 느낌이 좀 달라지긴 했을 거예요. 필리밀리 결점 커버 812번입니다. 꽤 고급스러운데요? 나무도 그렇고. 원래 컨실러 브러쉬는 그렇게 비싼 게 필요하지 않거든요. 아까 하다 말았는데 이렇게 묻혀가지고 저는 너무 튕겨내는 컨실러 브러쉬보다는 조금 말캉거리는 걸 좋아해요. 힘이 조금 없는. 근데 얘는 힘이 좀 있는 편이네요. 모공 채워주는 데는 뭐 문제 있는 정도는 아니어가지고 여행용으로 넣고 쓰면 될 것 같아요. 요새는 쿠션이 너무 잘 나와가지고 쿠션을 조금만 브러쉬로 컨트롤 해주면은 진짜 파데급으로 디테일하게 피부 표현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컨실러는 맥 가져왔어요. 얘가 N12번인데 이번에 새로 나왔거든요. 괜찮더라고요. 촉촉해가지고. 이번 제주살이는 지난번에 좋지 않았던 부분들을 보완해갖고 좀 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제주도가 더 좋아 보여요. 제가 표선에 좀 있다가 중문으로 넘어와가지고 한 2, 3일 있다가 이제 올라가거든요. 이 코 옆에 빨간 거 커버할 때는 너무 매트한 걸로 커버하면 나중에 되게 지저분해져요. 그래서 조금 덜 가려져도 촉촉한 컨실러를 쓰는 게 더 좋습니다. 표선은 약간 더 한적한데 되게 맛있는 데가 많아요. 뜨문뜨문 맛집이 있는데 너무너무 맛있고 중문은 관광지잖아요. 그래서 나무도 야자수 같은 것도 되게 잘 심어져 있고 관광지다 이런 느낌이 잘 들어가지고 도로를 달릴 때 너무너무 예뻐요. 계획된 관광지에 맛이 있달까? 진짜 그 괌에서 봤던 그런 풍경보다 훨씬 더 예쁜? 제가 하와이는 안 가봐가지고 하와이가 그렇게 예쁘다고 하잖아요. 그 느낌 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주도 중문은 제주도만의 매력을 너무너무 보여주는 그런 동네 같아요. 올리브영도 크게 있고 해가지고 인프라가 좀 중요하신 분들한테 더 좋기도 하고. 설화수. 이게 퍼펙팅 쿠션 바닐라 색상인데 설화수는 퍼펙팅 쿠션이 있고 퍼펙팅 에어리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에어리가 더 가벼운데 이게 좀 매트하면서도 너무 괜찮더라고요. 제가 요거 바로 전 영상 쿠션 5개 리뷰하면서 또 좋은 쿠션을 하나 찾은 느낌. 늘 말씀드리지만 리뷰 영상을 준비를 하는 게 당연히 이렇게 과정들에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에너지도 들어가고 그렇긴 하거든요. 당연히 들어가야 하는 것들이지만 근데
얻는 게 진짜 있어요. 얻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제품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 얘가 밀착이 진짜 잘 돼요. 이 밀착이 잘 되려면요, 제형도 중요하지만 퍼프가 어쩌면 6대 4의 비율로, 퍼프가 6. 퍼프의 영향력이 더 큰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제가 제품들 많이 만져보잖아요. 구매도 많이 하고 시딩도 많이 받고, 외사 브랜드가 퍼프에 좀 관심이 덜해요. 저도 여기저기 다니면서 듣는 건데, 외사 브랜드들은 아직까지도 쿠션에 그렇게 관심이 좀 없는 것 같아요. 덜한 것 같아요. 없진 않겠지. 아시아에서 많이 팔리니까. 그거 아시죠? 다른 나라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미국 사람들은 파운데이션 쓴대요. 쿠션 진짜 거의 안 쓴대요. 우리는 쿠션을 더 많이 쓰잖아요. 메이크업 회사가 미국 것만 있는 건 아니긴 하지만 쿠션에 크게 관심 없는 것도 신기하기도 해요. 아니면 난 그런 생각도 든다. 왜 아시아 사람들이 손이 되게 섬세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쿠션이 막 바를 수 있을 것 같으면서도 생각보다 되게 섬세하게 발라줘야 되는 거 여러분도 아시죠? 그래서 아시아 사람들이 쿠션을 좋아하나? 젓가락이랑 비슷하진 않지만 뭔가 젓가락 같은 그런 느낌? 내가 외국인하고 대화를 한번 하고 싶네. 왜 쿠션을 안 쓰니? 이러면서. 이렇게 쿠션 바를 때에도 막 후바바박 두들기기보다는 이렇게 커버를 더 해야 될 때를 보면서 톡톡톡 조금씩 쌓아가는 게 최고입니다. 그래야 오래 가요. 지금 제 좁쌀이 쭉쭉쭉쭉 올라왔어요. 먹는 게 안 좋으니까 또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요즘 아주 단 거 엄청 먹어요. 좋지 않다고 하는데 디톡스 주스 갈아가지고 한번 먹어보려고요. 집에 가면 할 거예요. 디톡스 주스. 그리고 좀 이렇게 덜 가려진 이런 트러블은 이거 쓰면 돼요. 나스. 친구도 나스 컨실러 추천해주면서 저도 샀는데 아주 좋아요. 이런 컨실러는 색깔이 잘 맞아야 되는데 색깔도 잘 맞고 밀착력이 진짜 좋아야 되는데 밀착력 너무 좋고, 이렇게 좀 붉긋붉긋한 거 이런 거는 좀 넓게 발라줘도 잘 가려져요. 여기 누가 씻나 봐요. 물소리가 나네. 제주도에 제가 있었던 곳들 중에서는 해비치가 가성비가 진짜 좋아요. 거기가 리조트 쪽이 리뉴얼이 되고 가격이 좀 비쌌었대요. 요거는 제가 스파 받으면서 들은 거거든요. 저는 또 스파 받으면서도 입이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처음에 그 리조트 리뉴얼하고 좀 비쌌대요. 그랬는데 부킹이 많이 안 된 거지. 그것도 중문에 되게 비싼 막 호텔 생기고 이래갖고 사람들이 그쪽으로 좀 가나 봐요. 그래서 가격이 싸졌대요. 거기가 30만 원대였거든요. 30만 원 초반대인가? 물론 저렴한 가격은 아니지만 그 가격대에 룸이 2개에다가 거실 개념으로 따로 있고 4명 들어갈 수 있고, 친구들도 4명 가는 거랑 3명 가는 거랑 룸 잡는 거 자체가 달라지잖아요. 그럼 만약에 친구들하고 해비치 호텔에서 4명이서 묵는다 하면은 30만 원대가 4로 나누면 가격 진짜 괜찮잖아요. 조경도 잘 돼 있고, 원래 숙소가 조경이 생각보다 되게 중요하거든요. 조경이 좋으면은 이렇게 문 밖으로 탁 걸어 나갔을 때부터 기분이 진짜 좋아요. 저도 그 중요성을 처음엔 몰랐는데 많이 다녀보니까 이 조경에 왜 돈을 투자를 하는지 너무 알겠는 거예요. 사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도 조경에 돈이 되게 많이 들어간 아파트거든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 이러면서 그 집 들어갈 때도 잘 몰랐는데 조경이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하는 게 그게 굉장히 크구나 이걸 느낍니다. 여러분들께 해비치 리조트 강추드려요. 이거 다시 넣어야지. 그러는 사이 피부가 좀 많이 깨끗해지지 않았나요? 그리고 이걸 사봤어요. 885번. 수치 좀 많이 없는 느낌이긴 한데 수치 없다고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수치 없어서 또 장점이 있거든요. 파우더는 라네즈 챙겨왔어요. 이렇게 막혀있는데 칼집이 나 있어가지고 여행지에서 쓰기 좋아요. 이렇게. 라네즈는 되게 고민을 많이 하는 브랜드 같아요. 다들 고민 많이 하겠지만. 애플도 그렇고 제가 이쪽 일을 하면서 더 느끼는 것 같은데, 저는 음악을 전공해갖고 디자인에 디귿자도 모르는, 그러니까 패션도 막 그렇게 난리가 나고 감각이 없어가지고 그랬거든요. 결국에 뭐 어떤 제품을 만들 때 디자인을 같이 생각을 하면서 만들어야 완성도가 진짜 급상승. 근데 그게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그 막 디자인을 제가 특이한 옷 입었던 것처럼 특이하기만 하고 화려하기만 하고 튀고 막 이래야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뭐가 없는데 이런 깔끔한 둥글리는 라인이라든지 칼집을 내가지고 휴대하기 편하게 만든다든지 고민한 디자인. 근데 이 브러쉬 되게 좋다. 사실 파우더 브러쉬가 파우더를 얼굴 전체에 막 이렇게 하는 게 저는 그렇게 잘 안 맞아요. 피부 메이크업 되게 뜨거든요. 이렇게 조그만 브러쉬로 이렇게 통통통통 두드리는 게 되게 좋은데, 이게 왜 좋냐면 커팅이 밑에서부터 와라라락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층이 되게 잘 져 있거든요. 층이 잘 져 있는 브러쉬가 얼굴을 뜨지 않게 해요. 왜냐? 가루가 요 면에 닿는 게 아니라 층진, 털 끝에 가루들이 붙어가지고 그게 얼굴에 옮겨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층이 많이 져 있을수록 부드럽게 가루들을 얼굴에 옮겨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얘가 그게 되네? 필리밀이 많이 좋아졌다. 제가 솔직히 옛날에는 필리밀을 저도 좀 저렴한 거, 가성비 좋은 거 여러분들한테 추천하면 좋으니까 많이 사서 계속 써보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좀 너무 아쉬워가지고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기가 좀 그런 거예요. 아무리 가성비라고 해도 그거는 가성비가 아니라 그냥 저렴한 거구나 이랬거든요. 근데 이건 아니야. 이건 좋아. 885번. 강추. 에뛰드 베어 엣지. 이것도 원래 브러쉬통에 넣고 다니는 건데 브로우만큼은 제가 브러쉬통에도 넣어놓고 메이크업통에도 넣어놓고 가방에도 넣어놓고 막 여기저기 쑤셔 놓거든요. 에뛰드랑 색상 개발해가지고 마일드 토프도 만들고 그랬지만 진짜 내돈내산 엄청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거 알아요? 브로우는요 외사 제품들이 색깔이 좀 덜 예뻐요. 잘 쓰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저는 국내산 브로우가 색깔이 참 자연스럽더라고요. 되게 다양하게 색상을 촘촘하게 내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저는 이 에뛰드 브로우가 진짜 잘 맞아요. 그레이 브라운. 개발한 마일드 토프는 어떻게 된 거냐? 그거는 좀 연하게 그리고 싶을 때 아니면 조금 더 섬세하게 눈썹을 표현하고 싶은 날 마일드 토프로 쉐입을 살짝 잡아주고 그레이 브라운으로 덧발라주면 미묘하게 더 디테일이 살아요. 아니면 이제 눈썹모가 많이 없으신 분들, 눈썹이 많이 열이 타신 분들 그런 분들이 마일드 토프 쓰시면 되게 자연스러우실 거예요. 더 많이 어두워졌죠? 이 정도는 해야겠다. 이게 오히려 너무 어두우면은 더 왜곡돼서 보이는 게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는 좀 밝혀주는 게 필요해요. 이 정도로만 오늘 자연스럽게 해보고 저는 이렇게 색조를 눈에 강하게 하는 게 안 어울리잖아요. 그래서 색조를 주려면 블러셔를 강하게 주는데 일단 섀도우는 투쿨 챙겨와봤거든요. 프로타주 팔레트 소프트 핑크인데 블러셔를 먼저 해볼까 싶어요. 피 가져와봤어요. 글로이 젤리팟 중에 라벤더 휘비예요. 아니면 좀 비싼 녀석도 갖고 와봤습니다. 아르마니. 백화점 브랜드들이 좀 색상이 세잖아요. 근데 요거는 또 살짝 이렇게 누디함을 갖고 있단 말이죠. 10번이에요. 요 정도 느낌. 아워글라스에 크림치크 뒤에를 눌러서 이렇게 짜서 쓰는 거예요. 섀도우 먼저 해보고 색 골라볼게요. 제가 구매한 섀도우 브러쉬는 207A. 근데 피카소의 꼴레지온입니다. 207A 오리지널 구매하시기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꼴레지온이 구매하셔도 이게 또 장점이 있어요. 여기서 네 번째 색상 쓸게요. 잠깐만. 아프 발라야 돼요. 이거 안 바르면 안 됩니다. 유분기를 딱 잡아줘요. 오리지널이 브러쉬 질감이 더 좋은 건 맞아요. 근데 퀄리티 차이가 엄청 많이 나진 않아요. 근데 또 꼴레지온이랑 오리지널이랑 가격 차이도 또 그렇게 엄청 많이 나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왕에 오래 쓸 브러쉬 구매하시고 싶다 하시면 오리지널 구매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또 올리브영에 오리지널이 잘 안 팔아요. 근데 또 우리한텐 그런 접근성도 중요하잖아요. 언제 막 홈페이지 찾아가지고 그거 구매하고 막 그래요. 그런 면에선 꼴레지온이 딱 구매해두시면 이것도 아주 좋습니다. 근데 더 색감이 후루룩 잘 올라가는 거는 오리지널이기는 해요. 근데 제가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브러쉬 모를 천연모로 만들다가 요즘은 다 인조모로 많이 바뀌었잖아요. 동물 보호 이런 면에서도 당연히 너무 좋지만 제품을 만들기에도 인조모가 조금 더 낫대요. 아무래도 천연모는 좀 들쑥날쑥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컨트롤하는 게 인조모가 좀 더 낫다고 하대요. 요즘 워낙 인조모도 잘 나와가지고 사용하기에 괜찮아요. 근데 207A가 언더에 이렇게 바를 때에는 가루가 포로로 올라와서 제 눈동자에 다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잘해가지고 하세요. 그리고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말입니다. 눈 안 아프세요?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어요. 이게 메이크업을 한 10년 넘게 하면 눈이 둔해지는 건지 그거에 적응을 하는 건지 가루가 좀 들어가도 괜찮아요. 이 정도 색감 주고 블러셔를 골라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고민이야. 근데 이 색감에서는 아무래도 피가 맞는 것 같아요. 살짝 보라스러운 느낌이 잘 어울리지 않을까. 근데 이 질감이 젤리젤리한 게 사용감에서 장점도 있겠지만 지금 화장품 시장이 너무 포화 상태잖아요. 질감의 독특함을 줘야 자연스럽게 바이럴도 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채 하이라이터 정도인데? 근데 생각보다 파데가 안 벗겨진다. 블러셔가 좋은 걸 수도 있고 쿠션이랑 컨실러 밀착력이 너무 좋아서일 수도 있고 괜찮은데 되게 저 지지난 영상에 입생로랑 블러쉬 그런 느낌이 나요. 바르는 질감은 완전 다르지만 벗겨내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피부에 펼쳐지는 그 느낌이 이 피 이거 잘 만들었다. 근데 좀 블러쉬 양을 많이 묻혀야 오히려 피부를 덜 벗겨내는 것 같아요. 그 제형이 도톰하게 있어야 블러쉬만 왔다 갔다 하지 그 밑에 있는 피부 메이크업까지 벗겨내지 않는 그런 느낌. 근데 요거를 하고 나니까 색감이 오히려 약해서 좋다. 다른 걸 더 할 수 있겠어요. 아워글라스 가야지. 여기 뒤에를 누르는 거거든요. 이야, 아워글라스 짱이다. 좀 팍팍 올려도 되겠는데? 아니 요즘 이런 리퀴드 크림 블러셔 대전쟁이잖아요. 대전쟁인 이유가 있네. 표현력이 예술이에요. 저처럼 광채 잘 어울리는 사람들은 더 대박이고 홍조 좀 있다 해도 되게 자연스러운 홍조처럼 표현을 해주는데요. 영역이 조금 더 좁은 게 예쁘긴 하겠다.
너무 많다 싶으면 밑에는 쿠션으로 살짝 가려줘도 되니까 고글로 이런 광채 쿠션으로 너무 좀 과하다 싶은 부분만 정돈을 할게요. 영역이 좁아야 돼. 좁은 게 낫죠. 이 퍼프가 좋은 게 이런 경계 표현이 극단적으로 안 되고 그라데이션이 진짜 잘 돼요. 이거 되게 좋다요. 이 피카소에서 산 케이스인데 이거 9,000원? 좀 비싸요. 그런데 그냥 하나 있으면은 뭐 이거는 썩는 게 아니잖아요. 위생적으로도 뭔가 안심되고. 그리고 뷰러. 말씀드렸지만 이 뷰러가 서르뷰티 뒷다 비싸거든요. 그런데 이거 되게 뻑뻑해요. 그 전에 샀던 거는 부드러운데 비싼데 복불복. 제가 아이라이너를 브러쉬통에 넣고 쓰거든요. 아니 홀리카를 사거나 에스쁘아 브룸스트리트를 사거나 그러고 싶었는데 올리브영 온라인몰에 에스쁘아는 품절이고 홀리카 멜로우 글라이딩이 있었단 말이죠. 그랬는데 여기 중문 올리브영이 없는 거예요. 클리오! 그 중에서도 제가 4번 다크 브라운을 사봤습니다. 애쉬 브라운은 제가 아이라인에 너무 또 애쉬한 거를 쓰면은 그 애쉬함이 너무 그 아이라인만 너무 튀더라고요. 최대한 점막만 채우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펄감이 없는 아이라이너를 썼을 때 클리오 너무 지속력도 좋고 좋은 제품이지만 펄감이 있는 제품보다는 더 번져요. 그 약간의 펄감이 있어야 그 덜 번지는 역할을 해주거든요. 또렷한 아이라인이 잘 어울리는 이미지가 있지만 저는 또렷한 아이라인보다는 살짝 느낌만 주는 게 더 자연스럽거든요. 이런 분들은 이렇게 부드럽게 그려주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색깔 예쁘다. 원래 색깔이 2개밖에 없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런 게 있다. 아이라인 시장을 클리오가 꽉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올영에도 클리오만 입점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올영에 들어가려면 아무래도 좀 수수료도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다른 브랜드는 막 그렇게 잘 팔리진 않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올리브영에 이 지점 저 지점 전국 지점에 다 들어가기에 여러모로 이렇게 상황이 안 맞지 않나 하는 저만의 생각. 근데 저는 또 뷰티 유튜버로서 알립니다. 브로우가 클리오만 좋은 것은 아니다. 그 작은 브러쉬 콜레지오니 사봤고요. 221번. 그리고 필리밀리도 사봤어요. 아 역시 요걸로 샀는데 필리밀리는 작은 브러쉬가 그렇게 안 작아요. 비교해보면 다르죠. 콜레지오니가 훨씬 작아요. 이 색상으로 살짝 풀어줘 볼게요. 제일 끝에 있는 색상으로 아이라인만 살짝 눌러주겠습니다. 아 근데 브러쉬가 좀 얘는 딱딱해가지고 밀착이 좀 덜 됩니다. 조그마한 브러쉬는 되게 부들부들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눈에 가루도 착착 옮겨 붙여주고 가루 떨어짐이 덜해요. 근데 내가 이런 디테일을 좀 좋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작은 브러쉬에 몇만 원 투자하시면 아이 메이크업 퀄리티가 확 올라가요. 지금 여기만 봐도 좀 그렇잖아요. 안 그래도 이쪽 눈이 더 처져 있는데. 근데 이게 잘 될까? 끝에 있는 색상 묻혀서 이게 더 나은데? 뭔가 스머징이 더 잘 되는데? 물론 조금 디테일 표현은 어렵지만 그러니까 막 브러쉬 퀄리티가 되게 좋다 이런 느낌보다는 쉐입을 참 잘 잡았어요. 브러쉬는 또 쉐입을 잘 잡으면 되게 발림성이 좋아져요. 이 끝에서 3번째 색상을 피카소 브러쉬에 묻혀가지고 약간 이렇게 색상을 올려줄게요. 조금은 더 쌓여도 될 것 같아서 필리밀리 브러쉬가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다. 근데 이제 저는 훨씬 비싼 피카소 써봤잖아요. 그거랑 또 비교를 하자면 그 비싼 퀄리티만큼 막 그렇게 질감이 나와주지는 않아요. 가격대가 다르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근데 제일 조그만한 브러쉬만 뭐 좀 비싼 거 사서 쓴다면은 가성비 있는 거 필리밀리 사서 쓸만하다. 그리고 펄은 어반디케이 코즈믹 챙겨왔어요. 살짝 이 또 약간 이 눈 위에 반짝반짝한 거랑 여기 광채랑 좀 어우러지게. 그리고 제가 리뷰할 때 언더 글리터 진짜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몇몇 분 많이는 아니고요. 이거 써요. 밀크터치 페어리 주얼아이 글리터 1번입니다. 저는 샤이니한 펄 쓰는 것보다 펄이 커야 돼요. 언더는 오히려. 큰 덩어리들을 퍼가지고 이 정도. 제가 또 마스카라는 놓치지 않죠. 홀리카. 요거는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데 수치 많으신 분들은 이거 쓰시면 불편하실 거예요. 저처럼 수치 없고 컬링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썼을 때 만족도가 높은 그런 마스카라입니다. 수치 많으시고 컬도 꽤 잘 되시는 분들은 초록색 쓰셔야 더 깔끔하고 만족스럽게 쓰실 수 있어요. 홀리카 아니어도 진짜 순 많으시고 그러신 분들은 페리페라도 진짜 괜찮고요. 클리오는 워낙에 소문이 잘 나 있으니까 클리오도 좋고요. 그 마스카라는 이렇게 거울을 밑에다가 두고 바르는 게 좋아요. 정면에 하고 하려면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거울을 밑에다 두면 발리는 게 아주 잘 보이고 좋습니다. 그렇게 바르다 보면은 마스카라가 당연히 속눈썹 붙인 것처럼 엄청 균일하게는 안 돼요. 근데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래도 멀리서 봤을 때 이렇게 좀 초롱초롱해지긴 했잖아요. 좋아요. 머리 조금만 정리하고 옷 갈아입고 립 바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니 구루프를 살짝만 했는데 이거 써니 아니에요?
제가 립은 새 거 챙겨오고 그러진 않았는데 갑자기 드는 생각이 요 아워글라스 블러셔를 사실 그냥 입술에 해도 되거든요. 되게 투명하겠지만 살짝 깔아주고 색조를 뱉어내는 사람들은 블러시하고 립하고 통일해주면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수채화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괜찮거든요. 립앤치크가 유행을 또 할 수밖에 없는 포인트가 블러셔랑 립을 통일을 했을 때 메이크업이 되게 안정적으로 딱 되는 쉽게 색을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으니까 더 유행을 하는 것 같아요. 메이크업 해본 사람은 다 안다. 블러셔랑 립을 맞추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섀도우랑 블러셔는 맞추기가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면 여기도 살 여기도 살이니까 색감도 괜찮게 올라오고 아니면 블러셔에 썼던 거를 섀도우로 쓸 수도 있기도 하고 근데 여기는 살성 자체도 달라가지고 발색도 다르게 올라오고 그러니까 색감 맞추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색을 저는 로로즈로 올려볼게요. 힌스 이 로글로우에서 신상이 가을에 나왔거든요. 근데 가을 타겟은 아무래도 좀 명도도 내려가고 채도도 조금 올라가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잘 어울리는 색상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허스널 컬러를 한번 진단을 받으면 내가 진단받는 그 계절 있죠. 그 계절에 신상들이 출시됐을 때 나한테 어울리는 제품들이 많이 나온다. 이게 또 로로즈만 단독으로 바를 때랑 살짝 블러쉬 색깔을 입술에 깔아주고 이런 로로즈 같은 색상으로 보강을 해줄 때랑 느낌이 또 다르죠. 나은 양으로 이렇게 외곽에 살짝 이렇게 하고 제주도 밖에 나가면은 얼굴 머리카락 이제 난리 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머리카락 같은 게 지나가면은 아주 자국도 잘 나는. 그러면 이런 메이크업을 왜 하느냐? 그러니까요. 귀걸이는 저는 조그만 거를 해야 되거든요. 조그만 귀걸이 고급스러운 건 프릿 제품인데 가격대가 좀 있긴 하지만 참 디테일이 좋고 그리고 좀 백화점에서 봤던 그런 디자인들이 아니어가지고 그런 면에서 좋고 이렇게 보일 듯 말 듯. 전 이 정도가 딱 좋아요. 이렇게 해서 제주도에서 하는 호텔메이트 완성입니다. 브러쉬통을 안 가져와가지고 본의 아니게 브러쉬 하울이 되었고 추천해드릴 만한 브러쉬를 찾은 것 같아가지고 오히려 좋아. 오늘 산 브러쉬 중에서 가장 추천템은 이거 필리밀리 885번 이겁니다. 제가 5만 얼마 주고 피카소 108번도 구매를 했었어요. 근데 이거는 뒀다가 그냥 나중에 쓰면 될 것 같고 이게 완전 괜찮네요. 이 블러셔로 쓰기에도 괜찮고 파우더 브러쉬로도 괜찮고 작은 브러쉬가 생각보다 유용합니다. 강력 추천. 갖고 다니기에도 사이즈도 좋고.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영상 준비 잘 해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엔딩 멘트하고 마칩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소중합니다.